날 것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지자체 현안은 안민정입니다. 오늘은 대전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대전은 대한민국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 행정기관의 이전으로 과학과 행정의 중심 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럼 대전광역시를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대전은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이자 행정의 중심지인 대전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비상의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는 정부 기관은 50개가 넘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국가 행정 기능이 60% 이상 집결돼 사실상 행정 수도로서 새롭게 도약하게 됩니다. 대전의 경제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이후 392개의 기업 유치, 외국인 투자 5억 4,500만 달러 달성, 수출 7%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세계적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가 대전시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투자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HD 드라마타운에 이어 시청자 미디어 센터, 액션 영상센터 등의 첨단 영상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대규모 소비를 창출할 복합 테마파크도 건립되는데요. 이로써 대전에 기업과 돈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더불어 잘 사는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은 과학 한국의 미래입니다. 대전을 유명한 과학도시로 만들어준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정부 출연 연구소와 국공립을 비롯한 기업 연구소가 자리하고 있고 2만여 명의 석박사급 과학자들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로 이끌고 있습니다. 연구, 생산, 비즈니스 기능이 결합된 대덕특구는 대전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으로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국가 지식경제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대전은 과학과 행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 교통의 중심지이며 사회 경제적으로도 자본이 풍부한 도시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전은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지역 공동체 가꾸기는 선진도시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내 고장을 사랑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시민들이 서로 믿고 나누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성숙한 마을 자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대전은 더불어 사는 훈훈한 도시입니다. 또한 대전시의 복지 만두레는 민간 협력의 복지 시스템이자 사회 안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 보육지원센터를 만들어 보육수범도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건강 카페와 장애인 복지 공장 등을 운영해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대학, 배달 강자재 등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해 배우고 익히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전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대전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가꾸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공공자전거인 타슈가 대전 시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연료를 천연가스로 교체해 친환경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문산, 식장상 등 대전의 산들을 이어 만든 대전 둘레 산길과 걷고 싶은 길은 대전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이뿐 아니라 대청호, 오월드, 한밭 수목원, 장태산과 만인산의 휴양림은 대전 시민의 휴일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조기 구축과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세종시와의 버스 교통망인 BRT로 연계해 녹색 대중교통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입니다.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여성을 위한 육아 보육센터,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과 평생 학습 환경에도 많은 신경을 써 친환경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멋진 행정 중심 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대전. 밝은 면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문제점은 크게 교통과 교육, 복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교통 문제를 짚어보기 전에 대전의 교통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의 도시교통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0에서 80년대 고도 경제 성장의 흐름 속에 빠른 이동성을 추구하며 자동차 교통량의 급증과 자동차 중심의 국가 차원의 SOC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효과적인 대중교통 정책 및 도시교통 관리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해 심각한 교통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2월 기준 대전광역시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304대로 나타났는데요. 비슷한 기간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프랑스 477대, 이탈리아 606대, 영국 390대, 미국 779대, 일본 611대인 것으로 나타나 보급 대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열풍으로 도심 교통난은 가중되고 있으며 교통 혼잡 비용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로 인한 인명피해에 교통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교통 정책의 일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대전광역시의 시내버스 정책을 중심으로 최근 국내외 대중교통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BRT 시스템을 도입해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BRT 시스템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BRT 시스템 도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탈피하고 수요관리 위주의 교통정책 전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국외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중심에 수요관리 위주의 교통정책을 1960년대부터 추진하였으며 최근 억제와 관리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BRT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 50개 이상 도시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 정책을 시범도시 10개를 지정해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은 물론 형평성, 안정성, 친환경적인 교통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중교통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 세계 보행자 사망사고 1위 도시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증가와 교통 문제입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는 인구 1000명당 비례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도시 고도 경제 성장으로 국가적 차원의 자동차 중심과 도로 위주로 공급하다 보니 교통 서비스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교통 혼잡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 이후 과시형 교통 정책으로 교통난이 부채질된 것입니다. 지자체별 과시형 교통 공약을 남발하고 대전시 단속 인원이 급감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자가용 승용차가 급증하여 도로 용량의 한계와 교통체증이 심화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대중교통의 서비스 저하와 자가용 승용차를 선호하는 대중교통 문제가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전시의 교통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전의 교통 문제는 대중교통과 자동차, 택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자료를 보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가 2020년 전기택시 전면 도입을 위해 지난해 9월 전기택시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지만 그 가능성이 점차 가물거리고 있습니다. 당초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존 택시에 비해 전기택시의 효율성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전기택시가 LPG 택시보다 효율이 20에서 30%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택시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 인프라 구축도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전기 차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무작정 인프라만 공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한 대당 3천만 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여기에 주차 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전기차 한 대 충전을 위해 1억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루 종일 손님을 태우고 이동해야 하는 전기택시의 경우 충전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 차고지에서 충전 시설을 마련했어도 운행 중에 차고지로 돌아가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단 개인 택시는 전기 택시로 바꿀 경우 운전자 휴식 시간에 맞춰 충전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민선 5기 내내 논란만 키웠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전후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지하, 고가, X축, 순환형, 모노레일, 자기부상 열차 등 시의 소통 부족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지난 3년 내내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전시는 기획재정부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두고도 기종 및 건설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대전 시민에게 사과하는 등 밀실 행정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만큼 대전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대전 시민 가운데 아직까지도 도시철도 2호선이 지하철로 알고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홍보하지 않은 대전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또한 부산 등 타 지역 사례만 보더라도 고가 방식의 경전철은 환승 불편, 이용객 저하로 적자 처리 뻔한데도 이에 대한 정확한 기종별 수요 조사 등의 검토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도시철도 2호선의 재정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 향후 예상되는 적자 부분에 대한 재정 추계 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호선까지 운영되고 있는 대구 도시철도 적자가 900억이고 3호선까지 운영 중에 있는 부산은 1,20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적자 부담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정책 결정 과정을 둘러보겠습니다. 2004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지하철 1호선 이후 당초 X자축으로 2호선을 계획했던 대전시는 시의회 등 정치권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반대 논리로 순환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2월 기획예산처로부터 경제성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7년 자기부상 열차 시범 사업을 위해 노선 검토 등의 용역 검토를 했으나 탈락했습니다. 2009년 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 5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X자 노선의 모노레일 고가 경전철 용역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2011년 6월 순환형 노선의 자기부상 열차 방식의 고가 경전철이 확정됐습니다. 대전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추진 계획이 발표되자 대전시 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8월 13일 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 반대 및 시내버스의 획기적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한 달여간의 1인 시위를 비롯해 거리 서명 운동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대전연대가 대전시의 요금 인상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는 요금 인상과 더불어 2001년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이 업계에 지급되고 있지만
오히려 적자폭은 커지고 하루 평균 승차 인원도 1년 사이에 10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들쭉날쭉한 배차 시간과 정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시성 문제가 야기되는 이유는 날로 악화되는 운행 여건 때문인데요. 시내버스는 주로 도로 갓길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와 주행으로 인해 버스 전용 차로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버스 노선은 턱없이 부족한 노선별 배차 대수와 1시간 넘는 평균 배차 간격으로 귀결돼 정시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이런 시내버스의 문제점이 대전광역시만의 문제점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굴곡 장대 노선의 가장 큰 원인은 시민 편의보다 노선별 수익을 우선시했던 업계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을 만들지 못한 대전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시내버스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과 수요관리 정책을 포함한 대전시의 획기적인 버스개혁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위해 대책 마련으로 마련된 게 급행버스 시스템 BRT입니다. 시민단체에서 BRT 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저렴한 공사비와 지하철의 버금가는 효과, 그리고 매년 홍역을 치르다시피 하는 시내버스 문제와 날로 심각해져가는 도시교통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BRT 시스템이 경전철보다 성능 면에서 전혀 모자람이 없으며 2년 남짓한 공사기간과 경제성은 지하철 1호선 이후 최적의 차세대 교통수단임을 틀림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가 지하철 및 경전철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BRT 시스템 도입을 선언하고 본격 추진에 나서고 있음은 물론 자동차 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조차도 재정 문제를 우려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하철과 경전철을 포기하고 BRT 시스템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시의회가 시민 불편이 크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경전철 건설을 고집하면서 관련 예산까지 전액 삭감하는 것은 공론의 장을 막겠다는 횡포이자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도시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대전광역시도 지난 7월 보행권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회의를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행권 조례 제정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보행권 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통당국과 행정기관이었다는 점에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행권 조례를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각종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도로계획이 보행권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시민들에게 보행인을 보호하는 데 책임과 의무가 부여됨은 물론 해당 자치단체장의 경우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보행 환경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해당 행정기관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민들로부터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학교 주변이나 보행인들을 왕래가 많은 지역의 경우 보행인을 배려하는 각종 안전시설과 자동차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교통 문제의 심화로 대전 시민이 생각하는 가장 현재 큰 이슈가 무엇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바로 대전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대전으로 향했는데요.
대전의 명동이라 불리는 은흥정이 거리. 대전시청 등 대전의 명소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저의 제작진은 2014 대전 시민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대전 시민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식장산 이야기요? 식장산? 네. 엑스포공원이나 그런 교육이나 은흥정의 거리에 생긴 스카이로드요. 이쪽에서는 저거 같은데 어떤 거요? 스카이워크 같긴 한데 스카이 라운지? 저거? 스카이로드는 은흥정이 거리에서 조성된 길이 214m, 너비 13.3m, 높이 20m 규모의 초대형 LED 영상 아케이드 구조물을 말합니다. 예, 성신당입니다. 성심당의 그 소보루빵. 성신당이 더 유명할 것 같아요, 왠지.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성심당은 1956년 작은 빵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독특한 맛으로 대전 시민들은 물론 타 지역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아 현재 대전시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거, 지방선거? 육사 지방 선거인 것 같아요. 예.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올해 6월 4일에 치러지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전 교통사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1위. 대전시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 1위라고. 보행자 사망사고 전국에서 1등하는 거. 2013년 대전시 보행자 사망사고 54명 가운데 39명의 사망 원인이 무단 횡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보행자 사망사고 원인 중 점유율 62.1%이고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합니다. 대전 시민 10대에서 60대까지 무작위로 인터뷰한 결과 대전 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스카이로드, 대전시 사망사고 비율 전국 1위, 성심당, 육사 지방선거로 정리되었습니다. 누가 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잖아. 그죠? 10대부터 60대까지 약 100명의 대전 시민들이 참가해 주었습니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스카이로드에 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 후 대전시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 전국 1위에 사람들의 표가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중앙로 사거리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지하차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지켜보니 대전 시민들은 지하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왕복 6차선 도로를 인도처럼 이용하였습니다. 제작진은 무단 횡단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카메라를 고정시킨 채 멀리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얼마 후 깜짝 놀랄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카메라 설치 후 5분 20초가 지났을 무렵 한 중년 남성이 차를 피해 무단 횡단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관찰 카메라를 계속 이어가던 중 3분 20초가 지났을 무렵 젊은 청년 2명이 아슬아슬하게 무단 횡단하는 모습이 찍혔고 그와 동시에 한 중년 아주머니가 차도를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중앙로역 사거리에서 총 10분 동안 4명의 시민이 무단 횡단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 지역에서 대전 시민들이 무단 횡단을 자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앙로역에서 나온 후 대략 150m를 걸어야 했습니다. 시민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단 횡단을 자주 하였던 것입니다. 문화의 거리, 은흥정이 도로와 교차하는 중교로로 찾아갔습니다. 중앙로역과 동일하게 10분 동안 촬영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자마자 한 남성이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이 남성 때문에 차들이 정지했는데요. 이처럼 시민들의 무단횡단으로 교통 흐름이 방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 44초 뒤 한 남자가 자연스럽게 도로를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5분 32초 뒤 한 남성이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포착하였습니다. 중교로에선 10분 동안 총 5명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중구 용두동에 위치한 용두로인데요. 마찬가지로 10분 동안 촬영하였습니다. 3분 58초가 지났을 때 한 어머니가 딸과 함께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2분 45초 뒤 자전거를 타고 거침없이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용두로에서는 10분 동안 총 3명의 시민이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구 자양동에 위치한 백룡로인데요. 10분 동안 관찰해 보았습니다. 4분 12초가 지났을 무렵 한 중년 남성이 자연스럽게 무단횡단을 하는데요. 그리고 1분이 지났습니다. 한 여성이 황급히 뛰어가는데요. 10분 동안 총 2명이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대전 시민들은 무단횡단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대전 시민들의 대전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 들어보았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전국 1위 보행자 사망 사고였는데요. 보행권이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지만 자동차 중심 교통 정책으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국제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행권에 대해 녹색 교통의 새로운 개념으로 교통 마인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시의 두 번째 문제인 교육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였죠. 교육감 선거도 함께 열렸었는데요. 대전시 교육감 후보들이 꼽은 대전 교육의 최대 현안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대전 교육감 후보가 말하는 대전 교육 현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6.4 지방선거 전 7명의 예비 후보들에 대한 대전 교육의 현안입니다. 첫 번째로 김동건 후보, 인성 교육의 부재, 불평등한 교육 환경, 창의 교육 부재를 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설동호 후보는 불균형, 합의의 부재, 비효율을 꼽았습니다. 세 번째로 윤석희 후보는 영유아 교육시설 부족, 교육기회 불균형, 인성교육 결여, 시민평생교육시설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창기 후보는 공동체 의식의 붕괴, 창의성 말살을 꼽았습니다. 정상범 후보는 지역 간 교육 격차, 복지 환경 부족, 예산 부족, 교육 인사 불균형을 꼽았습니다. 최한성 후보는 동서 교육의 격차, 사교육 비대화, 과열 경쟁으로 인한 인성 파괴를 꼽았습니다. 한순동 후보는 특권 교육과 학력 경쟁을 꼽았습니다.
대전시의 교육 문제까지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7명 후보 중 설동호 후보가 대전시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설동호 당선자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일문일답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6.4 지방선거가 끝난 후 대전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설동호 후보의 일문일답입니다. 대전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4년간 대전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십니까? 임기 동안 중점으로 추진할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끝으로 대전 시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교육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복지 정책이죠. 청년 취업 문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정책과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국비 예산 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출범 후 불과 일주일밖에 남겨두지 않은 민선 6기의 행정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다름 아닌 안정된 일자리 창출입니다. 민선 5기 동안 대전시가 마련했다는 일자리는 모두 15만 9천여 개에 달하나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취약계층 분야의 일자리 등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지적입니다. 청년층 일자리 찾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심지어 각 대학 학과 사무실 조교의 경우 1년 정도 근무해 업무를 익힐만 하면 그만둬야 하는데 이 또한 졸업생을 그 자리에 앉혀야 해당 대학의 취업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펼쳐왔던 노인 일자리 정책 역시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대전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60세 이상의 노인을 모집해 학생 등하교 안전지도는 물론 학교 주변 유해 환경지도 단속 등을 활동을 펼쳐오고 있었습니다. 또 출근길 신호등 주위의 배치, 안전지킴이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노년 일자리 정책은 그 성과보다는 일자리 배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특히 신호등 주위에 배치돼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일의 특성상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까지 내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경우
일회성 일자리 창출 행정일 뿐입니다. 노년층 일자리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권성택 대전시장 당선인 역시 좋은 일자리 10만 개 만들기 공약만 던져놓고 일자리 정책을 그저 담당 부서의 업무라고 취급한다면 민선 6기의 일자리 정책은 민선 5기의 성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해바라기 아동센터 건립 문제가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비 문제를 놓고 여성가족부와 대전시, 충남대학교 병원 측에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건립 필요성에 공감해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확장 공사에 돌입합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구제와 치료 등을 위해 정부가 건립한 기관으로 피해 아동의 진술 녹화와 조치, 치료, 심리치료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전국적으로 16곳의 광역시와 시군 단위에 설치되어 있지만 유독 대전만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전 지역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전주나 충북, 충주로 치료를 위해 원정길에 올랐었습니다. 시는 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해 8억 9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8일 착공에 돌입해 공사 기간 5개월 후인 10월부터 본격 운영될 전망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대전시장 선거도 함께 치러졌습니다. 새누리당 박성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권성택 후보 모두 안전을 최대 공약으로 꼽았는데요.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모두 안전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새누리당 박성효 후보는 안전한 대전 프로젝트를 기치로 내걸고 표박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권성택 후보는 재난 범죄 추방, 안전한 대전을 모토로 소통 이미지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권 후보는 옛 내무부 지방행정과장 시절 119 구조대를 창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재난, 범죄, 학교 폭력 및 성폭력을 10% 감축하고 유해 환경도 30%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성택 대전시장 당선인을 경청과 균형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곧 출범하게 될 민선 6기, 지난 선거에서 21개 핵심 공약을 내놨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골라 당선인의 견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시민경청위원회가 1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 25일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당선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지난 16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 시민경청위는 실무 중심 전문가 32명의 위원들이 17일부터 19일까지 대전시 실국 업무 보고를 받은 후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권 당선인이 내걸은 123개의 공약을 분야별로 검토했습니다. 공약 실행 계획과 로드맵 마련을 위해 3개 위원회, 4개 분과로 구성된 경청위는 110개 공약에 대해 추진 의견을,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대전 시립병원 건립 등 11개 공약은 검토 후 추진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용전 그린 공원 조성과 2층 버스 및 캐릭터 버스 운행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권 당선인이 요구한 다른 후보 공약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공약을 검토한 결과 친환경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 설치, 초등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쉼터 설치 등 분야별로 8개를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과위원회에서는 권 당선자가 공약하지는 않았지만 시민생활과 시정에 필요한 공약으로 감사기구 및 인사위원회 시민참여 확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등 7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의 현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새정치민주연합 권성택 당선인의 민선 6기가 곧 출범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사람들이 시정에 동참해 소통하는 시정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를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다음 시간에 다른 지역의 이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